미국 부동산 오픈 플랫폼 지오플랫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재라고 합니다. 미국 부동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매수가 가능하냐 이건데요. 네. 뭐 저는 가능한 거 알고 있지만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외국인도 당연히 투자가 가능하고요. 외국인도 역시 개인으로 또 구매가 가능하고 법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투자를 왜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아무래도 글로벌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과정에서 좀 달러 자산도 취득할 필요가 있다. 가장 안전한 자산은 무엇이냐? 실제로 이제 큰 부가 움직이는 부분은 역시 부동산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으로 구매하는 게 좋냐, 법인으로 구매하는 게 좋냐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개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소송의 나라잖아요. 나의 집 구조물 때문에 조금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그런 경우에 LLC 이런 법인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 자산까지만 딱 한정이 지어지거든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금 혜택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매물을 담당하고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임장을 직접 다니거나 이런 회사에 대한 비용을 이제 세금에다가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오로지 집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영역만 이제 세금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법인 만들고 한다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그리고 또 법인 운영하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어때요? 당연히 아무래도 법인이면 회사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그 회사가 매년 진행하는 이제 세무보고, 회계보고가 당연히 따라오고요. 물론 그 비용은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500에서 600불 정도 사이입니다. 500에서 600불이라는 게 한 달? 아닙니다. 1년 이제 영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1년. 회계보고는 당연히 이제 일종의 결산 재무제표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네. 보통 500에서 한 600불 정도, 물론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기장을 역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기장료는 또 별도? 네, 기장료는 별도로 이제 발생하는데 그것도 주마다 약간 다르지만 월에 한 120에서 200불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되는데 이건 워낙 편차가 크고 그 다음에 지역의 이제 CPA 회계사 세무사님마다 워낙 다른지라 이 액수는 좀 참조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송금에 대해서 아까 네. 송금 부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송금이 굉장히 저도 해봤는데 네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물론 송금은 은행이 도와주는데 그리고 전산 처리도 다 되니까 아마 그 수준에서 그런 관점에서 쉽다고 표현하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원화가 달러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외환을 만지는 액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환 거래 지정을 우선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뭐 특정 지점에서 동네에 가까운 지점에 가셔도 되고 뭐 주거래 은행 좀 거리가 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개인으로 사시게 되면은 해외 부동산 취득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해외 직접 투자로 가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실제 그럼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보는 데가 이제 하와이랑 그 캘리포니아 이쪽만 보는데요. 투자하기에 좋은 지역을 한 3군데 정도.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역시 캘리포니아, 이제 서부로 대표되는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동부에 한국인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텍사스의 오스틴 지역, 그 삼성전자 공장이랑 인텔 공장이 지금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텍사스의 또 달라스, 그 다음에 동부에 이제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근처에 이제 한인타운이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뉴욕, 그리고 요 정도 지역들이 한국인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조지아주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현재 지금 조지아주가 대단히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서버나항 공장을 새로 설립한다고 했고 SK배터리도 이미 지금 2021년 정도부터 그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1차, 2차 벤더 회사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주들 대비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덜 올랐다 보니까 지금 그런 지역들 위주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그런 거대한 공장들이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 주재원분들, 직원분들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인종이 있겠지만 한국에서 출장 가신 분들은 또 그렇게 주로 모여 살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조지아 쪽이 제가 대표님 영상 보니까 가격대가 네. 좀 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많이 싸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다른 데랑 비교해서 대략 그러면
얼마 정도의 집 그리고 투자금 한 대출해서 한 얼마 정도 있으면 가능할까요? 일단은 조지아주로 저희가 주로 추천해드리는 지역은 아무래도 임대 수요가 공실률이 가능한 없는 지역이어야만 하고, 그 말은 또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겠죠. 근데 보통 추천하는 가격대는 36만 달러에서 55만 달러 정도의 이제 싱글 패밀리 하우스가 형성되어 있고요. 아, 그게 전체 금액이 그냥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저희 36만 달러보다 싼 집도 있고 역시 100만 달러 넘어가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도 조지아주에 언제나 있지만, 야, 가격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네, 36만 달러 매물이 보통 월세가 한 달에 2,100에서 2,200불 정도, 이제 위치가 좋거나 하면 2,300달러 정도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55만 달러 정도 되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는 높게는 3,100달러 정도까지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럼 50만 불짜리 샀어요. 그럼 대출이 대략 외국인한테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외국인 기준으로는 저 보통은 다운 페이먼트라 그러죠. 이제 일종의 예. 계약금을 35에서 40% 정도는 준비해 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물론 가능하다라는 기준은 뭐 30%부터 되는 은행이나 이제 렌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현재에서 직접 대출 승인이 나는 거를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좀 40% 이상은 자기 자본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니까,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이니까 자국민들보다 대출 금리가 좀 높을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미국 현지 대출 금리보다 한 0.75에서 한 1.2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지금 대출을 낸다 치면은 한 7에서 7.5% 정도까지는 조금 그 이상으로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즌에는 오히려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가능한 올캐시로 구매를 진행을 추천을 드리고요. 30만 불, 뭐 40만 불 이 정도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분들은 올캐시가 또 가능할 테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즌에 이제 굳이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올캐시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군데 더 말씀해 주시죠. 아, 네네네. 네, 지금 조지아 쪽을 얘기해 주신. 일단 캘리포니아 주인데 사실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넓잖아요. 남한의 2배쯤 되고,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캘리포니아 지역은 역시 이제 LA 다운타운 근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샌프란시스코, 아래쪽에 샌디에고, 그 다음에 위쪽에 샌프란시스코, 요 세 가지 세계 대도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역시 얼바인 지역, 대표님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얼바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싱글 패밀리 하우스 한 2,700 스퀘어 피트 정도 기준으로 싸게는 한 110만 불 정도부터 이제 위로 170만 불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그런 얼바인이나 플러튼 지역은 좀 임대 수익 수치는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캡 레이시라고 그러죠. 이유가 상대적으로 조지아보다 이제 지대 상승률, 땅값 상승률이 좀 높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으로 친다면 그 다운타운, 내가 좀 임대 수익을 높게 가져가겠다고 한다면은 LA 다운타운 쪽에 좀 이제 멀티 테넌트가 이제 계신 매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학군 위주로 좀 깨끗한 동네, 그리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동네라고 하면 특히나 얼바인, 플러튼 지역을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 지역은 시애틀. 시애틀. 예. 오케이, 시애틀. 시애틀의 이제 벨뷰 지역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역시 가격대가 거기는 일종의 시애틀이 오른쪽에 벨뷰 지역, 강남 정도의 느낌일 거고, 이제 왼쪽 편에 좀 강북 느낌의 이제 구시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벨뷰 지역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아마존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아마존이랑 함께 성장한 부동산 가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트램도 완공되고 많이 환골 탈퇴가 되었어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가격대가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 가격대가 높기는 하지만 내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곳이거든요. 관광객들이 오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다국적 대기업들이 워낙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맞는 다양한 이제 뛰어난 연봉 높은 직원들이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소비되는 소비력이 굉장히 높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싱글하우스, 콘도 뭐 어떤 게 좋을까요? 그거를 좀 질문하시는 고객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싱글 패밀리 하우스는 한국의 좀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전히 내가 모든 부분을 책임을 지는
그래서 이제 집 관리 측면에서도 이제 수도가 터질 수도 있고 배관공을 따로 불러야 될 수도 있고 등이 나가거나 혹은 외벽을 수리하거나, 반면 타운하우스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보다 조금 가격이 싼 편입니다. 그리고 약간 좁기도 하고 그 외관이 되게 비슷하죠. 일종의 빌라처럼 호실이 나눠져 있다고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HOA라고 해서 호머너스 어소시에이션, 그 주택협의회라고 불리는 일종의 관리 단체가 각 타운하우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우리 타운에 있는 이제 잔디를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게이트키퍼, 그 경비원이 있다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콘도는 한국의 오피스텔과 좀 많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오피스텔 중에서도 조금 고급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는 개념, 관리비가 좀 센 대신에 좀 정말 관리받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하에 약간 그 편의시설도 많고 수영장도 있다든지, 그 다음에 정말 그 관리인이, 이 건물 관리인이 이제 밀착해서 케어를 하는 딱 그런 차이점이 있고, 지금 하와이에 알고 계시는 그런 콘도가 밀집해 있는 지역들은 최근에 분양도 많이 했죠. 그 중에서 정말 럭셔리 콘도들은 가격도 200만 불이 넘어가는 반면에,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가면 정말 이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스파도 있고 해변을 바라보는 이 최고층에서 그 헬스장도 있고. 자,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을 살 때 미국 가야 되죠? 안 가고 살 수 있나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가고도 구매는 100% 가능은 합니다. 아, 안 가고 네. 가능하죠. 맞습니다. 안 가고도 가능하고, 다만 여러 포인트의 도움을 받으시기는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